자, 이제 개설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3학년 3반 처벌 안 받고 이제 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등록 기준 가보죠. 1번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경우,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아까 개공의 개념이 있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쉽게 해서 개인인 개공, 그 다음에 법인인 개공, 이렇게죠. 지금 부칙 6조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부칙 6조는 이미 다 지금 개공으로 된 겁니다. 지금 부칙 6조는 할 수가 없어요. 시험 쳐야 돼, 그 사람들은. 저 2명. 자, 1. 공인중개사 갑니다. 먼저 실무교육 받아야죠. 양갈 1번.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갈 2번에 줄거보죠.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자는, 자, 줄거보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죠.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입니다. 시도에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사용권 확보죠. 사용권,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 확보합니다. 자, 줄한 거 보죠. 건축물 대장, 자, 가로 열고, 건축법 20조에 있다는 줄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임시시설물이니까 안 돼요. 제외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가로 열고,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은 포함됩니다. 건물이 완성이 다 됐는데 아직 바빠가지고 준공인가가 안 떨어진 건물도 당연히 포함돼요. 중개사물 확보해야 돼. 가로 열고,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 줄거보세요. 사용대차 등 방법 외에 사용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반드시 소유권이 아니어도 돼. 전세권, 임차권, 특히 공짜인 사용대차권도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아직,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단 준공검사가 받아야 돼. 다음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전세권, 사용대차권 등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요. 사용권 확보. 가장 많은 게 우리 임대차죠. 사용권 확보입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참고학습에, 자, 제목에 줄 거세요. 변호사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변호사도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다음 2번 중요 표시하세요. 자, 2번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게, 법인의 경우가 시험이 더 많이 나옵니다. 법인. 자, 양가로 1번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가로니까 조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걸 시험 많이 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야. 비영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그래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건 반대 외운다. 상법상 회사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내려와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입니다. 자, 상법상 회사는 뭐 5가지가 있는데 뭐 5가지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맨 밑에 와보세요. 회사의 종류가 이제 주식회사 가장 많죠.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5가지가 있는데 이 중 아무거나 가능해요. 상법상 요 5가지 종류 회사로서 이 중 하나에 속하면 되고, 자본금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가장 중요한 거,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된다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니까 제외됩니다.
그리고 3.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 우리 개인은 자본금 필요 없어. 자본금 빵원이라도 돼요. 근데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자주 나오겠지만 법 14조에 규정된 농람시대 업무만을, 업무가 바로 6개야. 6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겸업 제한이 있어요. 자, 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어요. 그 겸업이 6개인데 6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돼. 자,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지만 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중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이 이제 우리 중개업 하려면 이재용 대표가 반드시 자격증 따야 돼. 자, 법인은 반드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하고 잘라주고 대표자 동그라미쳐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자, 여기서 임원 또는 사원이 나오는데 주식회사에서는 임원이라 그래요. 사원 같은 말입니다. 한명회사 합자에서는 사원이라고 그래요. 전부 간부입니다. 간부.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법인은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 양가로 4번 대표자하고 임원 또는 사원 전원입니다.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교육은 임원, 사원 전원 다 받아야 돼요. 전원 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1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전원입니다. 임원, 사원 전원이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든 없든 간에 법인은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돼. 이거는 자, 우리 개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전세권, 사용대차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제 등록 절차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을 갖추었어요. 등록 기준을 갖추면 등록 신청하러 갑니다. 1. 등록 신청자 줄거보죠.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조심.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하면 안 돼요. 왜? 이중 소속이 되잖아.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빼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 조심해야 돼. 자, 개설 등록은 자, 이거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고 법인이 개설 등록해야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아닌 사람은 개설 등록 못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는 빠진다고요? 소공은 빠진다는 거야. 왜냐? 소공이 등록 이중 소속이 되니까 소공은 제외된다. 이걸 많이 내요. 자, 그래서 바로 줄었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 신청 자격이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이제 구비서류 갑니다. 구비서류. 자, 구비서류. 자, 밑에 박스에 보면 구비서류 3번에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줄거세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다음 4번에 가장 중요한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됩니다. 다음 5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 가로 안에 그 조심. 중공검사, 중공인가,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게 된 건물도 포함된다 그랬죠.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에다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서류. 보통 우리 임대차 계약서죠. 잘라주고 다만 또 줄거든. 다만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했을 때는 왜 기재가 늦어지는지 지연되는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야 돼요. 확보해서 결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 왜 건축물 대장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됩니다. 자, 6번에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양가로 3번 갑니다. 등록관청의 확인사항 중요 표시하세요. 요거는 첨부 서류가 아니고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자기가 전산으로 보면 되니까. 자, 등록관청은 법 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하는 자 가로 열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포함한 임원 사원의 자 읽어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이 사람이 개설 등록하러 왔는데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확인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첨부서면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정보법 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또 읽어보죠.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첨부서면이 아니에요. 확인서면이란 말이야. 잘 틀려요. 조심해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첨부서면이 아니고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이에요. 그 점을 조심해.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나오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구비서류, 첨부서류가 아니에요. 찾아낸단 말이야. 다음 4번 이제 수수료 내야 되겠죠. 등록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안동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이니까 시군구청이 있기 때문에 안동시 조례, 예천군 조례, 영주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다음 5번에 이제 제목에 업무 정지 중인 개공은 당연히 업무 정지 중이니까 신규 등록할 수가 없다. 업무 정지 중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업무 정지 중에는 등록 신청 못합니다. 다음 6번에 종별 변경은 자 종류를 바꾸는 거야. 종류. 우리 개공의 종류가 뭐뭐 있었어요?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부칙 6조 개공이 있었죠. 그걸 다른 종류로 바꾸는 거야. 종별 변경입니다. 자, 신규 등록 한번 해보세요. 신규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줄거보세요. 종별을 달리하여. 예컨대 개인이 법인으로 바꾼다. 개인이 법인으로 종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돼. 왜? 종류가 다르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맨 위에 종전 등록증은 이를 반납해야 됩니다. 종별이 달라지니까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등록관청 합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어디죠?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부령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줄거세요. 중개사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된 중개사무소, 주된 중개사무소 들어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안동시장, 예천군수, 영주시장, 강남구청장에게 개설 등록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등록 신청서 한번 보세요. 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자, 등록 신청서. 거기다가 이제 체크하면 돼요. 자,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개설 등록할 때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인장 등록. 그 다음에 고용 신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개설 등록 신청서하고 인장 등록 신청 같이 있잖아. 뭐 체크 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하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신청인 나오죠. 신청인 성명, 주소. 자, 바로 밑에 줄거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증 발급 시도. 왜냐하면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개업권 종별 나오죠. 종별. 법인이면 법인,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 체크한단 말이야. 거기 종별에는 여기는 뭐가 없죠. 부칙 육조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칙 육조는 지금 100%다 개설 등록돼 있단 말이야. 부칙 육조가 만약에 영업 폐지했다. 그러면 절대 이제 못해. 다시 시험 합격해야 돼. 다음 사무소. 자, 그 밑에 읽어보면 공인중개사법 9조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와 같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서, 인장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 밑에 시장, 군수구청장, 귀하. 이게 바로 등록관청이야. 안동시장, 예천군수, 강남구청장, 귀하. 그 밑에 신청인 제출서를 애워달라고 그랬어요. 자, 1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이죠. 2. 여권용 사진. 3. 건축물 대장의 중개사무소 확보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야. 그래, 맨 밑에 이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출 안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직접 확인합니다. 2. 건축물 대장도 직접 확인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유의사항의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 등록관청은 중개사법 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하는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포함한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의 자격증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자, 2번 조심. 개설 등록 통지했을 때 통지시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조금 이따 나와요. 개설 등록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면 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했어요. 조금 이따 7일 내에요. 7일 내 등록을 하고 등록했다고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바로 등록증 주는 게 아니고 이 통지를 해주면 이 통지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등록번호가 나와. 이 등록번호가 있어야 업무 보정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등록번호 가지고 우리 보험회사에 가서 보정보험 끊어서 아니면 협회에 가서 공제 가입합니다. 공제 가입해서 이제 자, 다시 등록관청에 가서 이 보정서류를 가져갑니다. 보정서를 가져가야 이제 등록증 교부해줘요. 순서 잘 보세요. 다시 2번. 개설 등록 통지 시 7일 내 계급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 보정증명서류를 등록관 신고해야만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순서 잘해야 돼. 그 다음 오른쪽 수수료 나오죠. 시군구에 조례로 정하는 금액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3번에 등록 처분해고 순서 잘 기억합니다. 순서. 자, 1번에 등록 통지 중에 표시할 등록 통지.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우리 등록관청이 어디죠?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각호의 개업공인자, 자, 종별에 따라, 종별 2개죠?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한다. 잘라주세요. 개설 등록을 했어요. 하면 이제 통지해 줍니다. 개설한다. 요때 이제 개공이 된 거야. 이 등록증 안 받았지만 한다. 그리고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동그라미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에 동그라미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 딱 하고 나서 7일 내 서면 통지합니다. 그 종류가 두 개죠. 1. 법인, 2. 공인중개사죠. 자, 2번 이제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박스 안에 거 등록 안 해주는 거.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자가 개설 등록하는 경우. 이거는 등록 거부하겠죠, 당연히. 자격증 없는 사람이 등록 신청했잖아. 2.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가 아까 자 10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죠. 예컨대 임대차 계약서도 없어. 이럴 때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3. 1항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자, 4번 보정 설정 순서 갑니다. 보정 설정은 등록 통지받고 나서 보정 설정하러 갑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줄 거세요. 개설 등록한 때는 신표. 업무 시작 전 같은 말 개시 전이야. 업무 개시 전에 보정을 설정한 후 그 정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합니다. 보정 설정한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 줄거서에 또 보정 설정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요건이 아닙니다. 개설 등록한 다음에 보정 설정한단 말이야. 등록 요건이 아니고 단지 등록증 교부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할 뿐입니다. 자, 잘 기억해야 돼. 업무 보정은 개설 등록 요건이 아니다. 자, 5번에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업무 보정을 확인하고 교부해 줍니다. 1. 지체 없이 교부.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런데 줄거 이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024조에 따라 줄거세요. 보정 설정한 여부를 확인한 후, 여기 포인트야. 보정 설정했는지를 확인한 후 법 11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순서 잘 기억해야 돼요.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고 나서 개설 등록한 걸 다시 등록관청에 가져와야 돼. 그러면 개설 등록을 확인하고 나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순서를 잘 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등록대장에 기록을 해야죠.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별지 서식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동그라미 쳐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을 기록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시청에 가면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기재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이제 등록증 분실했다 그러면 재교부 신청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보세요. 요걸 이제 우리 자 게시하죠, 그죠? 게시하는 게 5개 뭐죠? 사자 등 보보. 게시하는 얼마짜리? 100만 원 과태료. 그렇게 되잖아. 자, 그럼 중개사무소 등록증 바로 옆에 뭐죠? 여권용 사진 있잖아. 여권용 사진. 양식을 여러분들 잘 머리에 그려야 돼. 그래야 안 틀려. 여권용 사진. 그 밑에 보면 성명. 자, 여기는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3개야. 왜? 부칙도 들어가니까 법인,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 76385 부칙 6조 개업 공인중개사. 이 3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 등록 인장입니다. 인장. 변경했다면 변경 인장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법 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가 있음을 정명합니다. 라고 맨 밑에 시장 군수구청장 직인 찍습니다.
등록 관청이야. 등록 관청. 이걸 이제 사무소에 딱 게시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6번 협회 통보. 이것도 가끔 나오면 협회 통보하는 거. 1. 협회 통보상. 등록관청은 다음과 어느 안에 해당하는 때는 그 사실을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라 공인중개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이거로 가죠. 협회 통보.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줍니다.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하는 1번.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교부한 때, 등록증 교부, 현재 한 10만 명이 넘어요. 이걸 협회에 통보해 줬어요. 자, 2.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나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한 받은 때. 자, 3. 소공이나 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과 종료 신고받은 때. 그리고 4. 행정 처분한 때. 여기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입니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따른 행정 처분한 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협회 통보해 줍니다. 등록관청이 하는 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니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요걸 장난 많이 쳐요. 한 달씩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등록관청은 014조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8호 서식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업무 개시하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죠. 자, 저 보죠. 등록한 개업공개중개사는 줄거세요. 등록한 개업공개중개사는 등록이 먼저 됐어요. 그리고 보정 설정하고 업무 보정. 자, 법인 얼마? 4억. 개인은 2억. 분사무소 2억. 설정하고 그리고 등록증 교부 받아 이거야. 등록증 교부 받아 중개사무소에 게시한 후 업무를 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공은 또 줄거세요. 업무 개시 전까지 사용할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하나 더 적으세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해야 됩니다. 자, 고용 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게 인장 등록, 고용 신고입니다. 자, 제3절 가죠. 무등록 중개업 금지면 땡땡 적어서 몇 달 몇 반? 3학년 3반. 1번 설정 한번 읽어볼까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유형. 1번에 등록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중개업한 경우. 아까 2개 나왔죠. 컨설팅 하면서 무등록 중개업했다. 또 사채업자 하면서 무등록 중개업했다. 그런 거죠. 이 등록증 양도나 대여받아 중개업한 이것도 무등록이잖아. 등록증이 없으니까. 법인의 해산 후 중개업하는 거. 해산 후 중개업도 무등록 상태입니다. 폐업 신고 후 중개업하는 거. 중개업 등록 취소된 후 중개업하는 경우 전부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자, 오른쪽 참고 한번 볼까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닌 거. 1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등록 통지 받았어요. 등록 통지 받았으면 등록했죠? 등록한 사람이야. 통지 받고 아직 보정 설정 업무 이행하지 않고 바로 업무 개시한. 이건 무등록이 아니야. 등록했는데 업무 보정만 설치 안 했죠. 다음, 이 등록 취소 처분 사유는 있으나 처분 사유인데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 받지 않은 자가 중개업하는 경우. 아직 취소 안 당했죠? 취소 안 당했으니까 무등록이 아니에요. 예컨대 결격 사유당자가 중개업하더라도 아직 안 걸리면 등록 취소한 게 아니에요. 3번에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하면서 보수 약속하거나 요구한 데 거친 경우. 아직 돈 안 받았죠?
처벌 안 받아요. 특히 1번을 찾아야 돼요. 1번. 등록 통지 받고 보정 설정하지 않고 업무에도 무등록은 아닙니다. 등록이에요. 자, 제재 갑니다. 1. 행정예우 3학년 3반이라고 그랬죠? 무등록 중개업 일 하게 되면 3학년 3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줄 가보자. 자, 거래 당사자가, 자,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처벌 안 받아요. 자, 갑과 을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고 이 사람 무등록자인 줄 알아요. 무등록 중에 알고 의뢰합니다. 의뢰. 무등록자에 의뢰하는 것은 처벌 안 받습니다. 의뢰하는 것은 의뢰.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종이 중요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우리 집 좀 팔아달라 라고 의뢰한 것은 무죄야. 무죄. 처벌 안 받아요. 그 다음 2번 사법상 효력은 유효해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된 매매계약, 교환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자, 다음 3번 무등록 중개업자는 무효니까 보수 청구 못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된 중개보수지급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야. 무효이기 때문에 보수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참고학습은 아까 우리 본 거예요. 우연히 한 건 한 경우 요거는 무등록이야, 무등록이 아니야. 업이 아니죠. 업이 아니니까 보수약정은 저거 유효합니다. 유효. 한 건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우연히 1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유효해요.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유효하다. 자, 한 번 그냥 중개해서 돈 받는 건 유효합니다. 업이 아니니까. 다음 거기 제4절에 부정등록 금지. 보죠. 부정등록. 이것도 3학년 3반. 아까 했죠? 오늘 무거운 애 봅시다. 가장 무거운 게 3학년 3반이야. 무는 뭘 들이 말이야? 무등록 중개업. 거짓 부정등록입니다. 거짓 부등록 3학년 3반. 일단 무거워 외워야 돼. 가장 무거운 게 2개. 부정등록 같은 말. 부정등록, 거짓 등록, 거짓 부정등록. 자, 첫 번째 줄거세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거짓 부정 등록 3-3이야. 자,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 등록 거짓 취소.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무거워 등록 취소 3학년 3반입니다. 절등치 3-3이야. 거짓 부정 등록은 거짓 등록은 3-3이고 절등치. 다음 이번에 등록증 양도되어도 이것도 절등치. 요거는 1-1입니다. 절등치 1-1. 자, 절등치 3개 앞에 뭐죠? 부양지 결격 이렇게 나오죠. 부양지 결격 그냥 부정 등록, 부양, 양도, 정지기간 중 결격 사유입니다. 절등치, 부양지 결격. 그게 이제 1번에 부정 등록에서 절등치,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형량은 1번은 3-3이고 2번은 1학년 1반이에요. 무조건 양도대여가 나오면 1학년 1반입니다. 둘이 사니까. 다음 3번 이중등록 금지. 이것도 절등치죠. 2-3 절등치 1-1입니다. 이중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할 수가 없다. 이중 등록은 223이죠. 위반하면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그리고 1-1이야. 다음 4번에 이중소속 금지.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이중소속. 이것도 2니까 1학년 1반이죠. 1학년 1반. 이중소속 1학년 1반. 이것도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절등치. 자, 개념 보죠. 1번 개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및 법인의 사원 임원은 다른 계공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가 없다. 없다. 사무소 두 군데 가면 안 돼요.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1학년 1반. 자, 밑에 2번에 사례 한번 보세요. 자, 1번. 휴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다른 계공의 고용인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면 이중 소속됩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절등치. 3. 계공은 법인의 임원사원도 될 수 없다. 이중소속 절등치입니다. 오른쪽 제재 가죠. 자, 이중소속 했을 때 1. 계공이 이중소속하면 등록증이 있으니까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1학년 1반. 무조건 이자가 나오면 처벌은 1학년 1반이에요. 다음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무조건 소공이니까 자격 정지죠. 자정이죠. 자정. 소공은 무조건 자정이야. 소공은 금리 2개 서서 확인. 그리고 형벌은 1학년 1반이고. 자, 중개보조원 조심하세요. 중개보조원은 이중소속 때도 행정처분은 없어요. 왜?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잖아. 행정처분 없고 오로지 감옥에는 1학년 1반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왼쪽에 1번. 자, 부정등록은 절등치 3학년 3반. 부정등록. 일단 3학년 3반 두 개 뭐죠? 무등록과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등록. 무거워.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증 양도나 대여 하면 절등치 양도되니까 1학년 1반. 이번에 이중등록도 절등치 1학년 1반. 이중소속도 절등치 1학년 1반입니다. 무조건 이자가 나오면 1학년 1반이야. 오른쪽 제재 다시 가죠. 계공이 이중소속이면 절등치 1학년 1반. 소공이 이중소속이면 소공이니까 소공은 등록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격정지 1학년 1반. 중개보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정처분 없고 그냥 1학년 1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 좀 보고 하도록 하죠. 1, 2월 달과 조금 빠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문제를 1번 문제 봅시다. 76페이지 76쪽 1번. 자, 이 법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경우 등록 기준에 옳은 것. 자, 법인입니다. 거의 등록 기준은 법인의 출제예요. 자,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100제곱미터 이상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면적은 없습니다. 면적은 없어요. 면적은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세 평이든 상관없어. 면적은 제한 없다. 면적 제한 없다. 2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받는 게 아니라 무슨 교육 받아야죠? 전원이 실무 교육 받아야 돼. 실무 교육.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틀렸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니까 안 된다 그랬죠? 사회적 협동조합 X. 4번. 상법상 회사하고 5개는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좋아요. 맞습니다. 또는 협동조합으로 5천만 원 이상이 돼야죠. 4번.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한다. 그리고
대표자 제외 빼고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 3분의 1이야 3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3분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2분의 1을 3분의 1로 바꿔야 돼요. 자, 오른쪽에 03번도 뭐 같은 문제네. 03번. 이 법상 법인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는 경우 등록 기준 부합하는 것 모두 고른 거. 자, 모두 다 골라라. 기억. 대표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죠? 공인중개사야 돼. 왜냐면 법인은 회사니까 단체니까 반드시 대표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 미연 건축물 대장 가로 안에 거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정확해요. 제외하고 에 기재된 건물의 전세로 중개사무소 확보하였다. 전세도 가능하고 사용대차, 임대차 가능해요. D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네요. 자, 4번도 마찬가지 문제인가요? 네, 보죠. 이 법상 사무소 개설 등록 틀린 것. 개설 등록은 두 문제 꼭 나와요. 1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지. 무조건 법인 나오면 주된 사무소지 관할 또는 지역을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가 없다. 정확하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돼.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렸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돼야죠. 지점장.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있다 없다? 없다. 잘 외워야 돼. 소공이 하면 이중 소속되잖아요. 없다.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조심해야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 신청의 동그라미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돼. 서면 통지. 서면 통지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로 간다? 업무 보정 설정하러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네요.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내일은 민법 뵙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그래도 좀 했으니까 질문 없죠? 너무 강의를 잘해서 없고 또 뭐 너무 몰라가지고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처분하고 형량은 항상 나올 때마다 자꾸 읽어요. 자꾸 요것만 딱 보지 말고 자꾸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 나도 모르게 암기가 돼. 거기에 암기가 되면 80 이상 넘어가요. 그게 암기가 안 되고 막 7, 8달에 가다 되면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